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상유 형이랑 같이 발표할 논문은 이번에 CVPR 2025년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서 오랄 발표를 재밌게 들었던 논문인 랜덤 AR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풀네임은 랜덤 AR Decoder Only Auto Regressive Visual Generation in Random Order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회를 갔다 와서 학회에서 좀 느낀 점부터 간단히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게 학회 메인 사이트 가면 아직도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논문을 전체를 인베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TSN이 2차원 비주얼라이즈를 시켜 놓은 게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름 그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네모를 쳐놨는데요. 그 중에 좀 두드러지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연구에 주목하고 있냐를 봤을 때 이제 좀 커다란 네모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커다란 네모에 써 있는 이 글씨가 일단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도 3D 포스터가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3D 엄청 핫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미지 리스토레이션 이 여기 왼쪽 위에 네모 두 개인데요. 그쪽도 이제 포스터를 직접 봤을 때 디퓨전도 많았고 그리고 디퓨전이 아닌 생성 모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이 아닌 생성 모델로는 뭐 플로우 매칭 모델, 컨시스턴시 모델,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 모델 이렇게 그리고 겐도 몇 편 볼 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비디오 언더스탠딩이나 VLM도 꽤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디오 멀티모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쪽 논문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에 러닝 시어리 또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러닝 시어리로 학회를 갔다 와서 이제 제 논문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눌러보면 제 논문이 뜨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어떤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를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어떤 걸 여러분께 발표드려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워크샵이랑 튜토리얼도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열심히 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 저는 저 카이밍 해 교수님의 워크샵을 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를 하시는지 들어보니까 이제 첫째 날은 여기 뭐 스케일러블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컴퓨터 비전 이래가지고 발표를 여기 카이밍 해 교수님이랑 몇몇 뭐 엔비디아 이런 곳에서 했는데 뭐 그 내용이 이제 뭐 디퓨전이 마음에 안 든다. 디퓨전 연구하시는 분도 많고 디퓨전 좋은 모델인 거 알지만 이제 약간 연구가 좀 세츄레이션 됐다는 느낌을 저도 조금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발표가 좀 많았고 그리고 오른쪽 건 두 번째 날에 한 건데 이거는 그냥 이름부터 What's After Diffusion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전 토크 목록들인데 여기 보시면 중간 밑에 카이밍해 교수님이 뭐 저기 뭐 엔드 투 엔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것도 이제 플로우 매칭 모델 발표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 막 겐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참에 좀 디퓨전이 아닌 생성 이미지 생성 모델을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이 아닌 이미지 생성 모델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요즘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AR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왔고 지금 여기에 제가 갖다 놓은 표지는 이번 논문, 11편 논문은 아닌데 이제 어느샌가부터 이 논문을 기점으로 좀 AR 모델들이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AR 모델인데 뭐 이제 디퓨전을 뭐 이겼다고 주장하는 이런 논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계보가 이렇게 쭈루룩 그 논문 이후로 이어져 오는데 뭐 그중에 닙스 스포트라이트 받은 것도 있고 CVPR 오랄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최근에 2024년 10월 달인데 플루이드라고 해가지고 또 구글에서 좀 큰 상용으로 쓸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의 모델도 내놔서 이제 이 분야의 논문들도 꽤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논문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AR 오토 레그레시브가 이제 언어 생성할 때 쓰이잖아요. 언어는 단방향이라서 그냥 오토 레그레시브하게 생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미지는 1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가 순서를 정하는 게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코더 온리 이미지 AR 제너레이션을 할 건데 이제 그 순서를 원래 좀
표준적으로는 이 왼쪽에 레스트 오더라고 그 가로 방향 맨 위쪽 왼쪽 위에 가로 방향으로 먼저 생성한 다음에 그 밑에 줄 그리고 그 밑에 줄로 맨 마지막 줄 순서로 생성을 하는 이 순서를 레스트 오더라고 부르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긴 합니다. 스파이럴 인, 스파이럴 아웃, 뭐 서브 샘플 이렇게 다양한 오더들이 있는데 그 오더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모델이 오더에 좀 핏되게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스터 오더라고 하면은 왼쪽 위에 첫 번째 패치부터 생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 위에 패치를 생성할 때 아무런 트라이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왼쪽 위는 좀 아무래도 좀 트리비얼한 패치를 생성을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모델이 이 오더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오더가 있음으로 인해서 단점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이제 verified, 그러니까 검증, 완전히 완벽히 알려진 단점으로는 이제 그 지오메트리가 고정됩니다. 레졸루션, 해상도나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 이런 게 고정이 되고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아웃 페인팅이 역시 안 됩니다. 아무래도 고정된 이미지 안에서 생성되다 보니까 그 아웃 페인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주장으로 생각하는 단점으로는 이제 그 제너레이팅 오더가 존재하는데 모델이 그거를 학습 트레이닝 단계에서도 계속 그거에 피팅 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제너레이팅 오더에 좀 오버피팅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초기 토큰들은 생성하기가 꽤나 비교적 어려울 텐데 이제 그쪽이 좀 이지 프리딕터블 토큰이 이제 얼리에 생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 뭐 의도치 않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레스터 오더로 생성된다 하면 가로 방향으로 생성하니까 뭐 가로로 긴 물체를 생성하기 쉽다던가 뭐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더를 없애보자 하는 시도를 AR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많이 한 것 같고 이번 CVPR 2025년에 그 오더를 없앤 모델이 두 개가 오라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랩실에서도 1월 달에 발표했던 논문이에요. 이거 재원이가 발표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비주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 뭐 스케일러블 이미지 해가지고 네 저희 랩실 발표 목록 찾아보시면 1월 달에 발표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오라를 받았고 이 논문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다음 위치 뭐 가로 세로 방향의 다음 위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상도를 예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4 x 64의 토큰을 주고 너 그 다음에 128 x 128 예측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치에 대한 프라이어를 없앴고요. 오늘 다룰 논문은 어떻게 없앴냐면 이제 랜더마이즈 올더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한 위치에 인덱스를 주고 야 이 토큰 예측해봐 이렇게 바꿔서 결국 이렇게 랜덤한 방식으로 어, 순서를 없애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질문이 메소드로 넘어가. 있는데요. 아, 예. 아까 그 해상도 제가 까먹어서 그런데, 그러면 그 프레딕션을 꽤 여러 번 하는 건가요? 다음 해상도 프레딕션하고, 다음 해상도 프레딕션하고 하면은 이제 같은 모델을 뭐, 네 번, 다섯 번 돌리는 건지, 아니면 모델 안에서 이게 한 번 인퍼런스 하면은 바로 그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걸 보기에는 그 AR 모델은 스텝이 몇 스텝인지로 그 연산량을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토큰을 하나하나씩 예측해야 된다. 그러면 스텝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거는 해상도 개수만큼 스텝을 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네요. 해상도가 하나 네. 올라가는 게 한 스텝이라고 치거든요. 음, 원 바이 원에서 투 바이 투가 한 번, 투 바이 투에서 그럼 포 바이 토큰을 포가 한 결국 번. 4개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토큰을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 스텝에 토큰을 여러 개를 예측하긴 하는데 음, 그거 그냥 퉁쳐서 한 스텝이라고 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KV 캐싱 쓰면은 반복되는 연산은 빨라가지고 이게 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더 느린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여기 모델이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메소드로 넘어가면 네, 베이직 아이디어는 이제 AR, 오토 리그레시브 뭐 이거는
자연어 처리에서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그 AR 과정을 돌리긴 돌리는데 이제 그 이미지의 패치의 순서를 완전히 섞어가지고 그 셔플한 시퀀스를 줘서 이제 랜덤한 순서로 생성을 한다가 베이직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원래 오더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그 몇 번째 스텝에 어디 있는 토큰을 생성하는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미 약속된 순서대로만 생성을 하면 됐는데 이제 얘는 랜덤한 순서로 생성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번에 생성할 위치가 어딘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그 포지션을 알려주는 임베딩이 필요해요. 그걸 이제 여기선 논문에선 P라고 했고 그 AR 모델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원래는 XXX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위치도 같이 알려줘야 돼서 PX, PX, PX 이렇게 포지션과 토큰이 섞인 인풋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1, X1, P2, X2, P3, X3 한 다음에 P4까지 넣어서 모델한테 주면은 모델이 이제 X4를 추론하는 식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그림이 약간 헷갈리게 그려져서 제가 이 선들을 덧붙여 봤는데 이제 기존의 모델이 왼쪽입니다. 기존에는 클래스 임베딩 하나 받고 이제 1번, 2번, 3번 토큰을 주면 4번 토큰이 나오는 식이었어요. 뭐 그렇게 계속 끝까지 반복하면 이미지가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논문에서 주장하는 메소드는 클래스랑 그리고 이제 포지션 뭐 2번이면 2번 포지션 주고 그다음에 2번 토큰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5번을 생성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5번 포지션까지 주면은 이제 5번 토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여기 뭐 5번 패치가 들어가서 뭐 밑에 뭐 회색 네모가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저거는 추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지션 임베딩을 어떤 걸 썼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2D 로테이셔널 포지션 임베딩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셔널 포지션 임베딩이 이제 점점 트랜스포머에서 스탠다드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이번 발표 때 자세히 다룰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거의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뭐 자세히 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그 임베딩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러너블 임베딩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거는 모든 패치에 대해서 쉐어가 되는 딱 하나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H와 W에 대해서 그 2차원 회전을 시킵니다. 그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 2차원 회전 행렬을 통해서 뭐 그 자리에 맞는 임베딩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여태까지 알아본 게 오토 리그레시브 이미지 생성 모델을 랜덤한 순서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왜 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랜덤한 오더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생기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빨라집니다. 왜 빨라지냐면 원래는 1번을 한 다음에 2번을 하고 2번이 끝난 다음에 3번을 하고 이래야 됐는데 이제 이 모델은 어차피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3개고 4개고 토큰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 토큰 생성하면 케이블 캐싱이 돼가지고 가속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세 개의 토큰을 동시에 생성하는 게 가장 스위트 스팟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레이턴시는 2.5배까지 이제 가속이 되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추론이 빨라진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원래 안 되던 제로샷 어빌리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중에 좀 주요하게 볼 거는 아웃페인팅과 슈퍼 레졸루션이 있는데요. 좀 자세히 여기 그림으로 보이는 게 낫겠네요. 네, 아웃페인팅은 원래는 아웃페인팅을 하려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해야 됐어요. 이미지를 하나를 생성하고 그 끝에 걸쳐서 이제 또 생성하고 막 이래야 됐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방식으로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로테이셔널 포지션 임베딩을 그냥 익스트라폴레이션 시키기만 하면 아주 네이티브하게 아웃페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훨씬 더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첫 번째 스텝에 생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even coordinate의 뭐 레이아웃을 먼저 생성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3579를 토큰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서 이제 나머지 있는 남아있는 리메이닝 토큰을 생성하는 그 투 스텝을 사용해 가지고 스포 레졸루션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근데 짜잘한 테크닉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 상유 형이 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그 일단 생성한 다음에 계속 그 이전에 생성했던 거를 업데이트 하기도 해요. 전에 한 번 생성한 걸 업데이트하진 않습니다. 음, 업데이트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 일단. 전에 네 이전에 생성했던 걸 업데이트하는 방법론들도 있나요? 아니, 그냥 스테이트를, 과거 스테이트를 그냥 주고, 그 전체 업데이트, 예를 들어, 1번 패치에 대한 거를 프리딕션을 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네. 랜덤으로 막 하다가 1번이 다시 나오면은, 근데 1번이 이미 있다라고 하면, 그거랑 같이 컨디션을 줘가지고 생성할 수 있지 않나? 네. 제가 지금 그 연구를 사실 좀 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음, 오케이. 예. 네. 예지 누나 질문 있으신가요? 거기서 말하면 원래 들려야 되는데? 예지가 얘기하면 거기 들려야 되는데? 네. 장비 세팅을 지금 완벽하게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하게, 질문하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예. 예지 누나가 기존에 생성된 토큰들이 새로 생성하려는 토큰과 이제 그 위치적인 거리가 멀면 공유하는 정보가 적은데 그때 성능 저하가 없는지 물어봤는데 음,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뭐랑 좀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냐면 그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MAE 논문도 막 마스크를 엄청 막 랜덤하게 주거든요. 막 랜덤하게 50% 80% 이렇게 마스킹 줘도 잘 생성해내는 그런 결과를 봤었는데 뭐 그런 거 봤을 때 그 좀 거리가 멀더라도 정보를 잘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네. 이미지를 생성할 때 하나의 물체가 완전히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이미지 위주로 생성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 코드를 돌려봤는데, 이게 좀 아쉽게도 이미지넷에서 학습하고 이미지넷 밸리데이션 셋이랑 이제 FID 비교하는 식으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미지넷이 알다시피 한 물체가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그런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도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승부가 이거 되게 디터미니스틱한 거 아닌가요? 한, 어떤 게 디터미니스틱하죠? 어, 이게 자연어다 보니까 패치를 생성할 때 입력이 같으면은 아웃풋도 똑같지 않나요? 여기서 뭔가 간이나 아니면 저희 딕트전처럼 노이즈가 앞에 들어갈 그게 없어서 같은 인풋이면 왠지 같은 아웃풋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돌릴 때마다 다른 결과 나오나요? 그건 이제 자연어 모델 돌려도 디코딩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출력 다르잖아요. 아, 그런 뭐 식으로. 얘는 사실 벡터 퀀타이제이션 방식을 써가지고 뭐 그거랑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시드 다르게 주고 막 이러면 다르게 나오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드가 다르면 랜덤리스가 여기 무조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지. 샘플링이 다른 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은 충분히 받은 것 같아서 이제 예, 저 공유 중지하고 상유 형이 이어서 해주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실험 진행하겠습니다. 저 실험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미지 토커나이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오토 레그레시브 모델에서는 진짜 자연어처럼 이미지를 토큰 아이디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 패치들을 정수로 바꿔줘요. 토커나이저가. 그래가지고 어떤 이미 토커나이저가 존재해서 어떤 이미지 패치가 있으면은 그거 패치별로 이제 어떤 정수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레이블이 있으면 어떤 텍스트가 주어지면은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레이블이 주어지면은 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모델이 판단하는 거는 이 각 패치의 토큰 아이디 즉 정수값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연어처럼 그 자연어에서 이제 토크나이저가 각 단어들을 어 정수로 이제 취급하는 것처럼 이미지 패치 각각을 정수로 취급을 해서 그걸 맞히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 생성 자체는 정수를 통해서 이미지 생성을 해주는 모델이 따로 있어서요. 이제 그 모델이 따로 이미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 자연어가 하는 것처럼 이제 인풋이 주어졌을 때 모델에 예측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각 패치별 정수 값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디스크리트 토크나이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은 기존 모델에서 파인 튜닝 한 게 아니라 이제 랜덤 포지션 임베딩이 들어간 상태로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요. 트레이닝 자체는 이제 1024 배치로 이제 300F만큼 했다고 합니다. 360K 이터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반더블루를 했고, 그 포지셔널 임베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2D 로테이셔널 포지셔널 임베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는 이제 라마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합니다. 네, 트레이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NLP 트레이닝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처음에 모델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는 클래스와 아까 말한 그 랜더마이즈된 토큰 위치만 이제 모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모델이 그 다음에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 모델은 이 토큰 첫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토큰 아이디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인퍼런스 때는 이제 클래스와 첫 번째 토큰 아이디를 예측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랜덤한 토큰 위치가 주어졌을 때, 그 토큰 아이디를 예측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토큰들을 실제 토크나이저가 인베딩한 토큰 아이디와 비교함으로써 이거를 그냥 정말 정수와 정수 사이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 엠트로피 로스를 써서 이제 정수와 정수 사이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랜드 AR이 굉장히 잘 하는 것이 볼 수 있는데요. 네, 파이리 스코어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바이 디렉셔널 AR 모델이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 디렉셔널 AR 같은 경우는 디코더 원리 모델이 아니라 이제 벌트 같은 이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모델인데요. 얘도 이제 마스크드한 거를 다시 복원하는 태스크다 보니까 얘도 그런 레스터라이즈처럼 순서대로 하지 않고 랜덤 오더로 할 수 있어서 이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랜드 AI 같은 경우는 이제 디코더 온리 아키텍처, 즉 라마나 이런 현대 LLM과 동일한 아키텍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레스터라이즈 오더의 이제 한계를 극복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FID 스코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바이디렉셔널 오토인코더 모델보다는 낫지만 디퓨전 모델보다는 좋거나 아니면 컴퍼러블한 이제 결과를 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프리시전은 뭐 잘 안 나온 것 같고요. 리콜은 이제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지셔닝 인코딩에 대해서 좀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 중요한 여기 질문 하나만 하면 네. 속도는 속도는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스텝이 88이라는 게 뭐예요? 네네네. 저희 이제 이미지넷이 총 256개 토큰이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256바이 256 사이즈를 16바이 16바이 그 패치로 나눠서 그 패치를 인퍼런스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병렬로 그 동관이가 막 얘기한 것처럼 네. 이렇게 어 패러럴 디코딩을 하지 않고 하나하나 토큰만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 총 256번 인퍼런스를 해야 됩니다. 음, 네.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패러럴 디코딩을 통해서 동시에 세 개의 이제 토큰을 예측하게 되면은 이제 꽤 빠르게 되는데요. 이제 뒤에서 성능을 보겠지만 이 경우 어 64개의 이미지를 예측하는데 6.6초 들었다고 합니다. A100 하나로. 그래서 음, 사실 거의 리얼타임으로 지금 15프레임의 한 장이라고 하면은 거의 리얼타임으로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디퓨전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디퓨전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디퓨전 돌려보진 않아서 얼마나 빠른지는 잘 모르는데요. 디퓨전은 지금까지는 리얼타임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디퓨전은 뭐 스텝마다 한 번씩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비해서 여기는 이제 어 스텝이 근데 지금 디퓨전 모델은 얼마나 스텝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디퓨전보다는 빠르지 않을까요? 혹시 잘 아는 분 있으실까요? 디퓨전 같은 경우 여기 250 스텝이라고 돼 있네요. 참. 네, 디퓨전보단 그럼 한 3배 정도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배가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디퓨전은 그냥 랜덤에서부터 이미지 자체를 250번 생성하는 거고, 그렇네요. 그렇네요. 얘는 맞는 것 같습니다. 패치를 3개의 패치씩 88번 돌린다는 네. 거고. 그렇죠. 이거는 참 이미지 전체니까 이거 곱하기 패치 수를 해줘야지 이제 진짜 스텝스가 나오겠네요. 네, 맞는 것 어,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포지셔널 인코딩 디자인에 대해서 그냥 이제 댄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유니크 러너블로 해가지고 픽스드 그 현대에서 쓰는 것과 다르게 했는데 성능이 별로 안 나왔다. 멀지 같은 부분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랜덤 토큰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토큰을 판단하기 전에 이제 둠으로써 하는데 이거를 그 토큰을 굳이 앞에 두지 말고 그냥 더해서 쓰면은 성능에 저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이제 했는데요. 그냥 더해서 했더니 성능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는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라렐 디코딩에 대해서 이제 또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스텝에 여러 토큰을 동시에 이제 예측하고 그걸 병렬로 처리하다 보니까 레이턴시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8스텝이면 이제 동시에 세개를 예측하는 건데 성능의 저하 거의 없이 레이턴시가 거의 2.5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네, 라마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풀스텝이랑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고요. 또 마스크도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 아까 엄청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 파라미터 수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레이턴시가 굉장히 긴 걸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KB 캐시를 서포팅하지 않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파라리 디코딩을 했을 때 이제 동시에 2개의 스텝을 하는 것과 이제 3개 스텝을 하는 것, 4개 스텝을 하는 것에 비해서 FID가 이제 랜덤 오더로 이제 트레이닝 했을 때 거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스터 오더로 하는 이제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스케일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네, 모델이 크면 클수록 FI 스코어가 이제 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모델 스케일링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인텔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예. 질문 좀 듣고 갈게요. 네네. 혹시 마이크 따로 있으면 마이크 전달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네. 64개 이미지 생성할 때 6.6초 걸렸는데
한 장 생성할 때 몇 초 걸리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에이백 같은 거 돌려보면 배치 사이즈 줄면 줄수록 그만큼 빨라지잖아요. 이제 그 IO 그 오버헤드가 없는 이상에는. 그래가지고 한 장으로 해도 엄청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정직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에이백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공은 이제 배치 사이즈 같은 거 조절해도 줄 만큼 금방금방 속도가 늘어서요. 뭐 비슷하게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주르륵 생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이미지넷 256 x 256에서만 학습을 했는데 그게 이제 레졸루션이 느는 거에 제곱으로 패치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해상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많이 증가하진 않나가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 음,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랜덤 오더로 패러렐 디코딩을 할 때 그 랜덤 오더인데도 붙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패치들이 그쵸? 바로 인접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눈에는 붙어 있지만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랜덤한 두 위치니까 컨시스턴시가 좀 깨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둘이 막 뭐 직선이 안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음, 첫 번째 질문, 적어놨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 잠깐 뭐였죠? 해상도로 해상도. 빠졌어요. 해상도, 이 자연어 모델가 똑같다 보니까 해상도가 늘어나면 이제 인풋 토큰 수가 늘어나는 것과 똑같아서요. 어, 네, 마찬가지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제곱으로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인풋 토큰 수가 이제 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잠시만, 맞나? 근데 그 경우는 디퓨전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나요? 네, 그리고 랜덤 오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토큰이 아마 지금 토큰으로 다음 토큰 두 개, 세 개를 생성할 때 얘가 이미 그 모델 안에서 돌 때 얘가 그 이어져 있는지 안 이어져 있는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는 거의 안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토크나이저가 얘가 복원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논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논문에서 이제 어떻게 그런 토크나이저가 이제 그 퀀타이제이션 된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보면서 이제 차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좀 첨언을 하자면 디퓨전도 해상도가 두 배 늘어나면 사실 토큰, 그러니까 예측해야 되는 토큰 개수 4배로 늘어나는 거 맞긴 하거든요. 스텝은 그대로여도 연산을 4배로 하긴 해야 돼요. 한 스텝마다. 시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이 토큰 곱하기 스텝 수가 맞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똑같지 않나요? 네, 그리고 뒤에 질문은
뭐 저도 확실하게 답을 아는 건 아닌데 그 어차피 생성하는 건 레이턴트고 이미지로 변환할 때 디토크나이저 한 번 더 거치잖아요. 그때 좀 지오메트릭 정보가 컨시스턴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답변되었을까요? 아, 예, 질문 뭐, 네, 나름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페인팅과 아웃페인팅 결과인데요. 상당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스트 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다 보니까 인페인팅과 아웃페인팅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랜덤 오더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제로샷으로도 이제 인페인팅과 아웃페인팅 같은 태스크를 잘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인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꽤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웃페인팅 같은 경우 이제 아래가 레스트 오더로 했을 때 결과인데요. 보면 이제 아티팩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랜드 AI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가 좋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단순한 사람이나 뭐 이런 거 안 한 것가 좀 불안하긴 한데요. 이렇게 단순한 어 다음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풍경 가지고만 하는데요. 이제 사람이 나오거나 그런 복잡한 이미지가 나올 경우가 안 들어 있어서 과연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을까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제로샷 레졸루션 익스트라폴레이션에 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 먼저 이분한 개수의 토큰을 하고 그때 그 세 배에 관한 토큰 모르는 토큰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정보를 얘가 알아서 추측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이라키컬한 구조만 가지고서는 이게 제대 아티팩트들이 엄청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면은 여기 얘 보면은 눈이 두 개가 됐고 여기 이상한 게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특이한 가이던스를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저 SCG 가이던스라는 것을 줘가지고 따로 학습 없이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은 모델의 이제 토큰 아웃풋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그 세타라고 표시된 게 있는데요. 이게 그 이전 토큰까지의 결과 중에서 토큰을 더 많이 드롭한 겁니다. 25%나 되는 토큰을 이전 토큰들을 다 드롭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토큰을 예측하게 시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 드롭을 안 한 거에서 드롭한 거를 뺀 값을 더해주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먼저 이 드롭한 토큰을 가지고 간 인베딩은 원래 모델이 학습할 때 토큰이 드롭돼 있으면은 드롭된 토큰을 복원하기 위해서 드롭되지 않은 토큰 인베딩의 파인 디테일, 하이 크런시 디테일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없는 곳의 디테일을 있는 곳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디테일을 저장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많이 한 것에서 이제 원래 전체 정보와 하이 프리퀀시 많은 거를 좀 뺀 값을 보정해 줌으로써 인베딩 자체에 디테일이 많이 들어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복원을 했을 때 원래 이미지의 디테일을 가진 상태로 이제 복원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런 접근은 처음 들어봐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네, 없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토큰을 드롭시킨 것을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파인 디테일을 저장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고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슈퍼 레조루션도 제로샷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질문 그리고 하나 있답니다. 아, 예. 질문 있답니다. 아, 네. 태스크가 제로샷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토큰 드롭하는 거는 학습 과정에서 드롭하는 건지 인퍼런스 단계에서 드롭하는 건지 아, 궁금하다고. 네네네. 일단 먼저 학습 과정에서 이미 토큰을
10%씩 드롭하면서 학습을 했어요. 보통 이게 자연어 학습의 효준적인 과정인데요. 자연어 학습할 때도 그 보통 토큰을 하나씩 비워놓고 이제 다음 토큰, 그 인풋 토큰 중에 여러 개를 비워넣었을 때도 잘 판단하게 시키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도 학습할 때 이미 10%씩 토큰을 드롭시키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때는 10%보다 훨씬 많이 드롭을 시키는 거예요. 이미 20%, 25%나 원래 인퍼런스 할 때는 토큰 드롭을 안 하는데 이렇게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할 때는 25%나 되는 토큰을 이제 드롭 시킴으로써 이런 파인 디테일을 더 강조하게 되는 임베딩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한다는 개념이죠. 혹시 답이 되었을까요? 아, 예, 됐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누가 질문하는지 모르니까 좀 아쉽네요. 어,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아까 이게 그 동관이가 소개했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인 플루이드 모델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예시만 봐도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논문의 경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진짜 아까 랜드 AI 같은 논문의 경우는 정말로 자연어가 하는 거랑 똑같이 정수 아이디를 그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컨티뉴어스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정수 아이디가 아닌 어떤 레이턴트를 예측하도록 이제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레스터 오더를 사용하지 않고 MAR과 같은 벌트 라이크 랜덤 오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훨씬 느리겠죠? 네, 컨티뉴어스 이게 마지막이지. 네, 컨티뉴어스 토크나이저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인데요. 어, 이 논문은 이 컨티뉴어스 토큰을 이제 최초로 대규모로 한번 써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컨티뉴어스 토큰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까지는 먼저 정답 이미지가 있으면은 정답 이미지를 어떤 토크나이저가 정수 아이디 패치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모델이 하는 거는 이제 정답 정수 아이디 패치들이 있으니까 이제 모델이 어떤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 정수 아이디 패치들을 맞히는 거였죠. 이 컨티뉴어스 토크나이저는 정수 아이디가 아니라 어떤 레이턴트를 맞히게 시킵니다. 어떤 정답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지면요. 얘를 스테이블 디퓨전의 인코더에 태워요. 그럼 이제 레이턴트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오토레그레시브 모델이 예측해야 되는 거는 이 스테이블 디코더의 레이턴트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코더는 스테이블 디코더를 쓰는 건 아니고요. 어, 6, 어, 6개 레이어의 MLP 디퓨전 헤드를 만들어서 디퓨전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디퓨전보다 훨씬 가볍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존 방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이미지 패치 차원을 정수 아이디로 바꾸다 보니까 이미지의 디테일한 정보들이 사라지고 어찌 됐건 이제 이미지의 정보가 많이 사라지는 그 어쨌든 퀀타이제이션을 하다 보니 이제 이미지한 정보가 많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레이턴트를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디퓨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의 손실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스크리트 토크나이저를 썼을 때와 컨티뉴어스 토크나이저를 썼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컨티뉴어스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크리트 토크나이저를 하면 이제 어 디테일한 정보들이 많이 사라져서 이제 모나리자가 이제 좀 썩소를 짓고 있죠.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어, 네, 저희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저희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